오늘 아침 혈당계가 여전히 135, 160을 가리켰나요? 설탕을 끊었는데도 수치가 내려가지 않았다면 이 3분이 당신의 혈당 관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현석 박사 덕터 리훈세이 역입니다. 30년 넘게 수천 명의 당뇨 환자와 함께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혈당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3가지 무심한 습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중 적어도 하나는 당신도 지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67세 남성 한 분은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꿨는데도 식후 혈당이 2주 만에 4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힘든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하던 행동 하나를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3가지 버려야 할 습관을 가장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순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혈당을 높이지만 대부분 눈치채지 못하는 습관부터 식사 습관, 숨은 당분이 많은 음료까지 차례로 다룹니다. 각 단계마다 실제 환자 사례, 즉시 실천 가능한 대체 방법, 그리고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는 줄이는 법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거나 급하락하지 않도록 돕는 하루 사회 식사 타이밍표를 드릴 겁니다. 나는 다 지키고 있는데 왜 혈당이 여전히 높지? 이렇게 느꼈던 분이라면 이번 영상이 바로 당신을 위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단계, 가장 가볍지만 가장 위험한 습관을 버리세요. 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당뇨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매일 설탕을 마시고 있다는 것, 그런데 정작 본인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건 콜라나 과자가 아니라 아침에 믹스커피 한 잔, 점심 식후에 티백차 한 잔입니다. 믹스커피 한 포에는 평균 6, 8개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3, 4잔만 마셔도 각설탕 10개 분량의 당이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아무렇지 않게 드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혈당 체크 전에 커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기계가 180, 190이 나와요 하시곤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은 68세의 목수 출신 김모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전 단 거 안 먹어요. 그냥 믹스커피만 마셔요. 하루에 몇 잔 정도요? 하고 묻자. 6잔은 마셔야 눈이 떠집니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드렸습니다. 한 잔당 7기면 6잔은 42, 각설탕 10개예요. 그분은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니 그날부터 블랙커피로 바꾸셨습니다. 2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식후 혈당이 35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커피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하시더군요. 이건 김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거 안 먹어요 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단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레몬티, 오렌지 주스, 홍삼 음료, 스포츠 음료, 에너지 드링크, 이 모든 것들이 믹스 커피보다 이 3배 더 많은 설탕을 포함합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그게 오렌지 주스인지 콜라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몸이 아는 건 오직 설탕뿐이에요. 일반 탄산음료 한 캔엔 35개 설탕, 즉 각설탕 9개 분량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2캔만 마셔도 당뇨 환자의 일일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밥도 빵도 아닌 컵 속의 설탕입니다. 단 음료는 노년층의 혈당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액체 형태의 당은 탄수화물보다 3배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콜라나 달콤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불과 10분 후 혈당이 급상승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혈관이 팽창하며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더워진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위험 신호입니다. 그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오늘부터 완전히 끊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단맛에 익숙해진 몸은 갑자기 끊으면 피로하고 짜증나고 다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권합니다. 1주차, 하루 3잔 마신다면 그중 1잔만 블랙커피로 바꿔보세요.
단맛을 줄이기 위해 얼음을 많이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주차, 오전에만 1잔 마시고 나머지는 보리차나 따뜻한 물로 대체하세요. 3주차, 놀랍게도 미각이 바뀝니다. 3주차, 처음엔 블랙커피가 쓰지만 나중엔 그 쓴맛 속 향이 더 좋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젠 커피 믹스가 너무 달고 텁텁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대체 음료는 현미차, 녹차, 생강레몬물,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지만 최고의 선택 따뜻한 물입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일시적으로 혈당 농도를 희석시켜주며 무엇보다 췌장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밋밋하다면 레몬 한 조각이나 천일염 한두 알을 넣어보세요. 단맛 없이도 충분히 상쾌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세요. 식사 직후에 단 음료를 마시는 것은 최악의 습관입니다. 이미 식후 혈당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당을 더 넣으면 인슐린이 과로하게 되고 췌장이 지치며 결국 혈당이 고정되어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저에게 오셨던 70세의 박순자 어르신도 비슷했습니다. 과자는 끊었어요. 대신 매일 오렌지 주스를 마셔요. 비타민 보충용으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렌지 주스 한 팩엔 설탕 6스푼이 들어있어요. 3달 후 다시 오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오렌지 주스가 너무 달고 텁텁해서 못 마시겠어요. 그분의 혈당은 170에서 120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죠. 이젠 혀가 건강해진 겁니다. 백상당을 끊으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혈당이 안정될 뿐 아니라 아침엔 머리가 맑고 점심 이후 졸음도 사라집니다.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으면 뇌가 더 이상 급한 조절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식사보다 음료부터 바꾸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음료만 바꿔도 혈당 관리의 70%는 이미 성공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농담합니다. 혈당을 잡고 싶다면 밥그릇을 보지 말고 컵을 보세요.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단 3주간 음료 속 당을 끊기만 해도 많은 분들이 20, 40포인트 혈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첫걸음은 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컵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커피의 단맛을 줄이고 탄산음료를 따뜻한 물로 바꾸고 주스 대신 작은 과일 한 조각으로 대체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우리 몸이 필요한 건 물, 설탕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당뇨 환자가 밥만 조금 줄이면 된다고 착각하는 두 번째 습관, 즉 하얀 밥이 왜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알면 밥을 먹으면서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이어서 함께 보시죠. 2단계, 하얀 밥을 끊되 밥을 굶지는 마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혈당 조절 밥을 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밥을 완전히 끊으면 몸은 금세 에너지 부족에 빠집니다. 피곤하고 어지럽고 결국 배고픔을 참지 못해 빵, 국수, 라면, 고구마, 달콤한 과일로 대체하게 되죠. 그 결과 혈당은 오히려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핵심은 밥을 끊는 것이 아니라 밥의 종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모 씨 62세는 작고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전 탄수화물 다 끊었어요. 채소랑 생선만 먹는데 왜 혈당이 여전히 높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아침엔 뭐 드세요? 토스트 한 조각이요. 점심엔 국수, 저녁엔 피곤해서 그냥 쌀국수 먹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죠? 그건 탄수화물을 끊은 게 아니라 더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로 바꾼 것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하는 공통된 실수입니다. 빵, 국수, 라면, 흰죽, 이 모든 음식의 혈당 지수는 흰쌀밥보다 훨씬 높습니다. 즉, 먹는 즉시 혈당이 급상승하고 췌장은 그걸 잡기 위해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내보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지치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죠. 결국 약을 늘려야만 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흰쌀밥이 무죄인 것도 아닙니다. 쌀을 하얗게 도정하는 과정에서 섬유질과 미네랄이 들어있는 껍질층은 모두 사라지고 남는 건 순수한 전분 덩어리뿐입니다. 이 전분은 익는 순간 순수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 속으로 아주 빠르게 흡수됩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면 같은 양이라도 흰쌀밥은 180, 200 mg dl, 현미밥은 130, 140 mg dl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마치 약이 효과를 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지 밥을 바꾼 효과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한 그릇씩 천천히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1주차 흰쌀 100%, 현미 30%, 흰쌀 70%, 2주차 현미 50%, 흰쌀 50%, 3주차 여기에 검은 콩, 귀리, 볼리를 조금 섞어보세요. 3주차 여기에 검은 콩, 귀리를 조금 섞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점차 적응하고 밥이 고소하고 든든하며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식사 후 졸음이 줄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건 췌장이 이제 숨 좀 돌리네 하는 신호입니다. 70세의 정모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미는 너무 딱딱해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죠. 8시간 정도 불려서 밥솥에 넣고 압력밥솥으로 지으세요. 3달 후 HbA1c가 8.1, 6.8로 내려갔습니다. 그분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젠 흰쌀밥이 밍밍해서 못 먹겠어요. 습관이 바뀌면 그게 새로운 즐거움이 됩니다. 현미나 통곡물이 좋은 이유는 껍질층 속의 수용성 섬유질 덕분입니다. 이 섬유질은 마치 위벽을 감싸는 천연 보호막처럼 작용해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또한 마그네슘, 비타민 B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몸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건 어떤 약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효과입니다. 물론 현미는 비싸고 오래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뇨약 한 통의 값과 현미 한 주먹의 값, 어느 쪽이 더 오래 당신을 살게 할까요? 결국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 바로 곡물입니다. 만약 현미밥이 잘 안 넘어간다면 조금의 기름기나 산미가 있는 반찬과 함께 드세요. 역시 예를 들어 연어구이, 두부조림, 김치찌개 혹은 장아찌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이런 조합은 밥의 건조함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천천히 씹게 만듭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는 것은 곧 자연이 준 혈당약입니다. 씹는 동안 침 속에 아밀라제 효소가 분비되어 전분이 서서히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식후 혈당이 안정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밥을 먹는 순서입니다.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1. 먼저 채소를 먹어 위를 섬유질로 코팅합니다. 2. 그 다음 단백질 생선, 두부, 고기를 먹습니다. 3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이 순서로 먹으면 같은 양의 흰쌀밥이라도 혈당 상승폭이 20, 30포인트 낮아집니다. 그래서 제 환자들 중엔 매일 밥을 먹으면서도 혈당이 안정된 분이 많습니다. 74세의 박철민 어르신은 혼자 사시며 매일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그 도시락엔 늘 흰쌀밥과 달콤한 고기조림이 들어있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밥만 잡곡으로 바꾸고 채소를 먼저 드세요. 안 걱정해.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석 달 후 그분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달라졌어요. 눈이 덜 침침하고 잠도 잘 와요. 결국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매일 올바른 밥, 올바른 순서로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합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지 않으면 췌장은 쉬고 혈관은 보호받으며 심장, 신장, 눈까지 모두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현미 50%, 흰쌀 30%, 콩귀리 20%로 밥 짓기. 채소 먼저, 밥은 나중에. 올리브유 한 스푼 또는 깨소금 약간으로 풍미 더하기 단 2주만 실천해도 달라질 겁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속이 편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그건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밥을 두려워하면 탄수화물 대신 빵, 주스, 단 간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밥은 나쁜 것이 아니라 깨끗한 에너지입니다.
췌장은 밥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췌장이 두려워하는 건 설탕과 급하게 먹는 습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 번째 습관, 즉 좋다고 믿고 매일 먹는 과일과 간식이 사실은 혈당을 하루 종일 흔드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바로잡아도 저녁 식후 혈당이 40, 60포인트 낮아질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3단계 빵국수라면 밥을 줄이기 위해 골랐지만 사실은 혈당을 더 올리는 주범. 여러분, 흰쌀밥이 혈당을 올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많은 분들이 빵, 국수, 당면, 라면으로 바꾸십니다. 밥을 덜 먹으면 당도 덜 오르겠지 라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제가 수십 년 진료에서 가장 많이 본 위험한 함정입니다. 66세 화물차 기사 박용호 어르신이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이제 밥 안 먹어요. 아침엔 빵, 점심은 국수, 저녁은 라면이나 당면만 먹습니다. 근데 혈당이 계속 180이에요. 약도 소용이 없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국수나 빵이 밥과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밀가루는 당이 적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혈당 지수표를 보여드렸습니다. 흰쌀밥 85 아저키보, 네, 90전환, 생면쌀국수 89, 라면 88. 보시다시피 흰쌀밥과 같거나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빵국수 라면은 대부분 고운 가루로 미리 가공되어 있어 몸에 들어가면 설탕처럼 빠르게 녹아 몇 분 만에 포도당이 흡수됩니다. 식후 혈당을 재보면 숫자가 확 치솟았다가 금방 떨어지는 롤러코스터가 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건 피곤함, 졸림, 금방 다시 배고픔. 이게 바로 췌장을 지치게 만드는 큰 진폭의 혈당 흔들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검은 빵 브라운 브레드 먹어요. 당뇨에 좋다던데요? 저는 조용히 묻습니다. 그 빵, 주성분이 뭔가요? 시판되는 검은 빵의 상당수는 보리 카카오 가루 50%만 섞고 나머지는 흰 밀가루인 경우가 많습니다. 포장지에 wheat flour 밀가루 표기가 그 증거죠. 아침마다 이런 빵을 드시면 건강한 착각을 한 채 여전히 혈당은 크게 오릅니다. 64세 최 여사님은 밥은 완전히 끊고 아침엔 달걀 샌드위치, 오후엔 국수, 저녁엔 당면으로 드셨습니다. 6개월 뒤 체중은 2꼬그라 줄었지만 혈당은 여전히 높고 HbA1c가 7.8로 상승했죠. 제가 말했습니다. 밥을 안 드신 게 아니라 설탕을 드신 겁니다. 어떻게 설탕이죠? 몸은 빵과 밥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혈당으로 들어오면 같은 포도당이에요. 그 후 아침빵을 끊고 점심 국수를 현미 반 공기 플러 채소로 바꾸셨습니다. 2달 뒤 HbA1c 6.4, 밥을 다시 먹는데 오히려 혈당이 내려갔어요. 하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핵심은 분쇄 가공 정도입니다. 가루가 곱고 가공이 많이 될수록 잎과 위에서 효소가 닿는 표면적이 커져 분해가 엄청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빵라면은 금방 허기가 오죠. 말하자면 마른 집단처럼 확 타버리는 연료입니다. 반대로 현미밥 잡곡은 서서히 타는 장작처럼 소화가 천천히, 포만감은 오래, 혈당은 완만하게 오르고 내립니다. 췌장은 훨씬 덜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계적 줄이기를 권합니다. 아침에 빵을 드신다면 삶은 고구마나 달걀로 바꾸기나, 점심에 국수를 드신다면 현미밥 반 공기 플러스 데친 채소로 바꾸기 플러스, 저녁에 면이 당기면 메밀 곤약 도토리, 같은 대안 펄루스 채소 듬뿍 가예. 이렇게 3끼만 바꿔도 2, 3주 내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약을 늘리지 않고도 가능한 변화입니다. 외식 팁도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면을 드셔야 한다면 면은 적게, 채소는 많이, 그리고 국물은 남기세요. 국물에는 전분이 풀려 있고 지방과 당이 녹아 있어 사실상 당물입니다. 실제로 큰 그릇에 국물까지 비운 뒤 재보니 1시간 만에 혈당이 90포인트 오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뇨의 진짜 위험은 단 것만이 아닙니다. 단맛이 안 느껴지는 빠른 전분, 즉 빵면, 국수, 당면 같은 숨은 당입니다. 노년층은 위장 기능이 약해져 이 빠른 전분을 더 빨리 흡수하기 쉬워
혈당이 거의 즉시 상승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췌장은 무뎌지고 인슐린의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도 잘 먹고 식단도 조절한다는데도 혈당이 계속 높은 겁니다. 한 어르신께 여쭙습니다. 라면 일주일에 몇 번 드세요? 3, 4번이요. 싸고 쉽고 맛있잖아요. 라면 4번은 설탕물 4번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웃으셨죠? 한 달 뒤 라면 끊었더니 혈당 50포인트 하락, 잠도 잘 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담젠망에 가시볼리, 인삼냐, 껌만고, 그것이 담자나 이 변화들은 여러분을 억지로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친 췌장에게 휴가를 주려는 겁니다. 췌장은 작은 펌프와 같습니다. 빵면을 먹을 때마다 몰아치는 당을 처리하느라 과로합니다. 매일 반복되면 고장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하를 줄이면 스스로 회복합니다. 하루 일을 마친 사람이 쉬면 다시 힘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빠른 전분, 느린 전분으로 옮겨가세요. 빵 대신 고구마, 오트밀, 단호박, 삶은 옥수수. 이들은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이 길고 혈당을 급히 올리지 않습니다. 아침빵을 삶은 고구마로만 바꿔도 10일 내 30, 40포인트 혈당이 내려간 사례가 많습니다. 간식이 당길 땐 현미, 누룽지, 구운 콩 같은 느린 전분 간식을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천천히 집중해서 씹기, TV 보며 무심코 먹으면 포만 신호가 늦어져 과식합니다. 한 입에 10번만 더 씹어도 식후 혈당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빵, 국수, 면을 줄인다고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고 피부톤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목마름이 줄고 야간뇨가 줄어들고 식후 피곤도 사라집니다. 이게 최고의 보상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빵, 국수면 먹는 횟수 절반으로 줄이기이고 고구마, 오트밀, 현미밥으로 대체하기야. 외식 시 채소 듬뿍, 국물은 남기고 천천히 씹기. 몇 주만 지나면 혈당계 숫자가 달라집니다. 기적이 아니라 매일 잘못된 선택 하나를 덜어낸 결과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마지막 습관을 다룹니다. 겉보기엔 사소하지만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을 고집스럽게 올려놓는 진짜 주범, 밤 시간대의 달콤한 과일과 간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바로잡아도 췌장은 제대로 쉬고 혈당은 자연스러운 안정 구간으로 돌아옵니다. 4단계 건강기능식품에 돈 쓰지 마세요. 냉장고에 붙이는 공식, 여러분 일주일에도 몇 번씩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오는 분들을 만납니다. 혈당 낮추는 캡슐, 기적의 곡물 분말, 디톡스 시럽, 무설탕 사탕, 한 달에 몇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넘게 쓰시지만 혈당은 여전히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립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컵 안에 아직 설탕이 가득한데 어떤 알약으로 그 설탕을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비타민 D, 오메가3처럼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식습관, 음료 습관, 움직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췌장은 작은 펌프와 같습니다. 매일 그 펌프에 믹스커피, 탄산음료, 흰빵, 라면을 부으면서 영양제 하나로 펌프가 다시 건강해지길 바라는 건 엑셀만 밟으면서 엔진이 식길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69세의 남모 어르신은 10가지가 넘는 건강식품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건 혈당, 저건 간, 이건 면역, 저건 콜레스테롤용이라네요. 그럼 아침 공복 혈당은 얼마입니까? 160에서 170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 가방을 내려놓으시고 병원 처방약만 남기세요. 그리고 종이에 이렇게 3줄을 써드렸습니다. 1. 불, 단, 음료 끊기. 2. 미, 흰쌀밥, 현미잡곡밥으로 바꾸기. 3만, 저녁 식후 15, 20분 걷기. 2달 후 그분의 혈당은 120, 130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어려운 건 뭘 더 먹는 게 아니라 뭘 덜 하는 거였네요. 건강기능식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열쇠는 거기에 없다는 뜻입니다. 열쇠는 식탁 위밥과 컵 속 음료에 있습니다. 당이 적게 천천히 고르게 들어오면 췌장은 쉴 수 있고
혈관은 보호받고 수면은 깊어집니다. 이건 어떤 영양제도 살 수 없는 변화입니다. 혹시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뭘 더 사서 먹어야 할까? 그보다 먼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단 음료를 정말 끊었는가? 채소를 먼저 밥을 나중에 먹고 있는가? 저녁 식후 15분은 걷고 있는가? 식후 2시간 혈당을 기록해 어떤 음식이 문제인지 알고 있는가? 이 네 가지만 확실히 지켜도 90%는 이미 성공한 셈입니다. 기초가 단단해지면 그 다음엔 의사가 필요한 영양제를 정확한 종류 용량 시기에 맞게 조정해 줄 겁니다. 반대로 아무 근거 없이 이것저것 사서 먹는 건 헬멧을 쓰기 전에 사진만 찍는 것과 같습니다. 안심은 되지만 보호는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돈은 평생의 땀과 시간입니다. 그 소중한 돈을 좋은 쌀, 신선한 채소, 싱싱한 생선, 그리고 걷기 좋은 편한 신발 한 켤레에 쓰세요. 그게 진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미 한 그릇, 채소 한 접시, 저녁에 가벼운 산책, 그 모두가 가장 값싸고 안전하고 효과가 확실한 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냉장고에 붙이는 공식 덕터리 휴너스 어부댔고 매일 한 번만 읽고 그대로 실천하면 충분합니다. 냉장고에 붙이는 공식 덕터리 휴세 어크 100컵 먼저 확인하기. 아침 따뜻한 물 또는 블랙커피, 무설탕. 점심 오후 보리차연한 녹차 무설탕. 피해야 할 것, 믹스커피, 탄산음료, 과일주스, 에너지 음료. 이 식사 순서, 채소, 단백질, 생선, 두부고기, 밥 순서 천천히 씹고 식사 중 단 음료는 금지 돕고 3 종류, 밥의 종류, 1주차, 현미 30%, 2주차 50%, 3주차 검은 콩보리 추가 만화, 딱딱하면 6, 8시간 불리거나 압력밥솥 사용 증가, 빵국수면 대체하기. 아침 빵 대신 삶은 고구마수 달걀, 점심 현미밥 공기 플러스 채소 이치를, 저녁 곤약 메밀면 플러스 채소 라면 금지. 오후 저녁 식후 15, 20분 걷기 빠를 필요 없음. 꾸준히만. 6. 과일 섭취 식후 한 줌 손바닥 크기만 공복엔 금지. 7. 혈당 기록하기 하루 2회. 아침 공복 플러스 식후 2시간 어떤 음식이 혈당을 높였는지 적기. 8. 수면 염분 관리 23시 이전 취침, 저녁에 짠 음식 줄이기, 밤 갈증 단음료 방지, 부둔 약과 돈의 우선순위, 의사 처방약 우선, 자가 구매 금지, 남는 돈은 현미, 채소, 생선, 운동화로 적게 그러나 꾸준히 번에 하나의 습관만 바꾸기도.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로 못 단계로. 이 냉장고 공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칼로리를 재거나 비싼 도구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컵과 접시 그리고 두 발을 다시 바라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네, 그렇게만 해도 알약 한 바구니보다 훨씬 큰 변화가 옵니다. 71세 유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좋은 영양제를 찾았어요. 이젠 좋은 습관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하루 종일 저와 함께 있으니까요. 6개월 후 그녀는 약을 줄이고 잠이 깊어지고 발저림이 사라지고 밥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췌장이 쉴 수 있게 먹는 법을 배웠어요. 그 말이 제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손에 영양제 병을 들고 계신가요? 드럼구 젤뿌란고.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병을 내려놓고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신 뒤 집 안을 10분만 걸으세요. 그 다음 냉장고 문을 열고 이 냉장고 공식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대로 3주만 실천해 보세요. 아무도 설득하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이게 진짜 회복이구나 하고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꼭 버려야 할 것들을 정확히 내려놓았습니다. 컵 속의 당단 음료, 잘못 먹는 흰쌀밥, 빵국수라면 같은 빠른 전분,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과한 기대. 이제는 하루를 다시 배치할 차례입니다. 췌장이 쉴 수 있고 혈당이 호흡처럼 잔잔하게 오르내리도록 만드는 일정표죠. 저는 이것을 하루 식사 사타임 일정표라고 부릅니다. 종이에 적어 냉장고 공식 옆에 붙여두고 매일 따라 하세요. 타임 1 아침 기상 후 10-20분. 첫 행동 따뜻한 물 한 컵. 커피가 필요하다면 블랙커피 무설탕 또는 연한 보리차 녹차를,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아침 식사 원칙, 가볍게 따뜻하게 단백질, 충분히 혈당 급등 방지, 호호 선택 예시. 작은 삶은 고구마 1개, 달걀 1개, 묽은 오트밀, 죽버섯, 두부 넣어 끓이기. 현미잡곡밥 반 공기 플러스 생선, 두부 조금, 외출 시 비상 도시락, 작게 썬 고구마, 현미, 누룽지, 삶은 달걀. 금지 오렌지 주스, 연유 설탕 들어간 커피, 달콤한 라떼라고. 맛이 필요하면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 아침 직후 혈당 측정은 의사가 지시한 경우만. 멍하지 않고 또렷하면 잘 드신 겁니다. 타임 2 점심 주요 식사. 2 식사 전 암기. 채소 먼저, 단백질 밥은 마지막. 채소 데침볶음 한 그릇을 천천히 씹기 만내 떠주고, 단백질, 생선, 살코기, 두부, 달걀, 오밥, 현미잡곡밥 반 공기부터. 더 배고프면 밥 대신 단백질 채소를 추가. 음료 디저트, 단 음료 식후 주스 금지. 과일은 식후 30, 60분 한 줌손바닥 크기만. 가능하면 식후 10, 15분 가볍게 걷기. 일정한 보폭 편안한 호흡. 이것이 자연 혈당 강화 무료 약급입니다. 타임 3만 오후 간식 타임. 허기 졸림 대비. 15, 16시에 허기 졸음이 오기 쉽습니다. 과자단 음료 대신 안전 간식을 준비하세요. 따뜻한 물 연한 차 한 컵. 작은 삶은 고구마 1, 2조각, 구운 콩 한 줌 또는 무가당 요거트 반 컵. 단맛이 당길 땐 미지근한 소금물로 각을 하거나 생강 얇은 조각을 씹어보세요. 생강의 매운맛이 단맛 욕구를 빨리 꺼줍니다. 타임 4 저녁 주요 식사 열흘 수면. 이른 가벼운 저녁 19:0 19 32 전 권장. 잠들기 3, 4시간 전 소화 완료. 식사 순서 반복. 채소 단백질 소량의 현미 잡곡밥, 면류 쌀국수, 당면 등을 먹게 되면 면은 적게 채소는 많이 국물은 남기기. 식후 15, 20분 걷기집 안복도 오케이. 다음날 공복 혈당을 예쁘게 만드는 핵심. 야식 금지. 정말 허기라면 따뜻한 물국화차, 깊은 호흡 10회. 대부분의 야식 욕구는 습관성 가짜 배고픔이라 잠시 후 사라집니다. 취침은 23:0 이전. 수면은 췌장의 리셋 버튼입니다. 늦게 자면 저녁을 적게 먹어도 아침 혈당이 오릅니다. 두 가지 작지만 큰 습관. 1. 혈당 기록장. 오후 하루 2회. 아침 공복 더라스 식후 2시간 암흑기나. 오후 무엇을 먹었는지 간단히 적기. 일주일만 지나도 내 혈당을 튀게 하는 음식이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음식을 절반으로 줄이기. 2. 한 번에 하나. 한 주의 습관 하나만 교체. 익숙해진 뒤 다음 단계로. 느려도 꾸준히 췌장이 가장 좋아하는 페이스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씩 정리. 컵부터 바꾸기. 단 음료 끊고 따뜻한 물 블랙 커피 연한 차고. 밥 바꾸기. 밥을 무서워 말고 현미 콩 잡곡 채소 먼저 밥 나중. 빠른 전분 피하기. 빵 국수라면 감량. 부득이한 면은 당면 메밀 플러스 채소, 많이 플러스 국물 적게 보여서 영양제에 기대지 않기. 접시 위 채소 제대로 된 밥 저녁 산책에 투자. 하루 4타임 지키기. 아침 따뜻한 물 플러스 단백질, 아침 점심 정해진 순서, 오후 안전 간식, 저녁 이른 가벼운 식사 플러스 걷기 플러스 23시 취침. 습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놀랍도록 유연합니다. 단 3주만 새 리듬을 지키면 미각이 달라지고 단맛 갈증이 줄며 걸음이 가벼워지고 숙면이 찾아오고 혈당계의 숫자도 부드러워집니다. 제 환자들 다수가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했습니다. 컵 하나, 반 공기 밥, 저녁 15분 걷기. 기적이 아니라
꾸준함과 올바른 리듬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하루 식사 사타임 일정표와 냉장고 공식을 인쇄하거나 적어 냉장고에 붙이세요. 주변에 당뇨로 걱정하는 가족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냉장고 위에 작은 종이 한 장이 합병증의 두려움에서 가족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저는 췌장이 쉬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일 먹는 5가지 음식을 안내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우리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 봅시다. 오늘도 편안한 혈당, 깊은 잠, 가벼운 발걸음을 응원합니다.